지역을 가거나 아무리 더운 지역에 있어도 혹은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해도 사람의 체온은, 내부 체온은 37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죠? 외부 환경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생명과학을 위한 기초 화학에서 정리하겠지만 사람의 체온이 37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 물 때문이죠. 왜? 일단 물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습니다. 66에서 한 72% 가까이 되고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요. 자,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키가 크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에 비열이 크다, 작다도 비교 대상이 필요할 텐데 잠깐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일반적으로 물의 비열은 4.184 줄/g 도시가 돼요.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4.184 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액체나 일반적인 금속은 비열의 스펙트럼이 0.5에서 2.0 줄/g 도시가 돼요. 그 얘기는 일반적인 액체나 금속에 비해서 물의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델타 T 온도 변화죠. 자, 델타라고 하면 삼각형 요거 있죠. 요게 그리스 로마 문자로 델타라고 읽고요. 자, 이 의미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변화. 즉, 템퍼레이처의 델타, 즉 델타 T는 온도 변화라는 뜻이고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서 체온 유지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학교에서 이렇게만 적으시면 답안이 다 안 나가요,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자, 일단 1번이고요.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물이 비열이 아무리 크다라고 해도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지 온도 하강이 없다는 건 아니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추운 겨울날 커피 샴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서 자 이걸 호호 불면서 먹는데 가만히 내비두면 무기 환경에서 이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가 점점 식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즉 물의 비열이 크다라고 해도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지 온도 하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체온은 37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두 번째는 자,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이 있어요. 물이 아니고요. 미안해요. 대사 과정에 발생하는 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사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대사 과정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물의 비열도 크고 대사열도 공급돼서 어떻게 체온이 일정하게 37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거 주의합니다. 만약에 이것만 적으면 답안이 다 안 나가요. 1번하고 2번을 다 매치해가지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가면 자 이거예요.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모든 상황들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자면 요거는 뭐 1번 비유라고 할까요? 1번 예시가 되고 자 2번 예시는 혈중 포도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하는데 이 혈당량은 정상 범위가 있죠. 정상 범위가 얼마죠? 90에서 한 110mg 정도가 돼요. 단위 부피 100ml당.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혈당량이 체내 혈중 포도당의 양이 항상 외부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도 이것도 항상성 유지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5번까지 진행이 된 거고 자, 마지막 6번이에요. 왜 제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즉 생명현상의 특징 11가지가 있는데 이 11가지 특징을 3가지로 그룹화했을 때 첫 번째가 구조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가 개체 유지 특징에 해당이 된다. 6번까지가 개체 유지 특징이에요. 6번까지가. 자, 6번은 생장입니다. 자,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 즉 체적이 커지는 것. 그래서 길이 생장, 부피 생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생장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가시냐? 생장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생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대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대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장은 세포 분열을 전제한다. 자,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증가합니다.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해서 개체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장 개념이에요. 잠깐 좀 비교하자면 CF, 고드름 같은 경우에 고드름의 크기가 커진다. 즉 길이도 길어지고 부피도 커지고 체적이 커진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생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드름의 크기가 커지는 건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장의 개념이 아닌 거죠. CF 비교한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6번까지 해서 개체 유치 특징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지막 종족 유지 특징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개체라고 하는 건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개체라고 이야기하죠.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왜? 종족 유지 특징을 공부할 거니까 종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옆에다 보시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종에 대한 정의는 대략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형태학적 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형태학적 종은 외부 형태, 형질이 비슷하면 같은 종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외부 형태가 비슷하지만 다른 종도 있기 때문에 형태학적 종에 대한 정의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쓰는 종에 대한 개념은 자, 생물학적 종에 관한 종 개념을 씁니다. 뭐 진화 생태학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어차피 종족 유지 특징을 들어가기 전에 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자, 종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종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종 간 교배가 가능해야 돼요. 종 간 교배가 가능해야 된다. 간자는 사이 간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배 후에 태어난 자손이 반드시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생물학적 종이라고 합니다. 요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당나귀를 교배합니다. 곱하기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유전학 쪽에서 곱하기는 교배라는 뜻이고 컨비네이션이라고 읽습니다. 말과 당나귀를 교배한다. 교배했을 때 이게 지금 같은 종이 아닙니다. 일단 교배를 하면 나오는 자손이 노새죠. 예전 그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슈렉에서 나오는 그 노새 아시죠? 그 노새가 바로 얘예요. 그래서 말하고 당나귀 간의 종간 잡종입니다. 종간 잡종. 자, 근데 노새는 결정적으로 얘는 뭐가 없다? 얘는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의 종간 잡종이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종에 대한 개념 잡으셨습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교배가 가능해야 되고 태어난 자손이 반드시 생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종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예외의 사항도 약간 있습니다. 생명과학에서 100% 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생식 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 노새가 생식 능력을 갖는다고 해도 그 다음 대에서는 생식 능력 과정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종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종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다 했고요. 자, 그럼 종족 유지 특징이 될 텐데 그러니까 6번까지 했나요? 7번 들어갈게요. 자, 종족 유지의 특징으로, 자, 우리가 생식이라는 현상이 있죠.
자, 생식이란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를 보존합니다. 생식은 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8번째,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유전. 유전도 뭐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건 진리 명제가 뭐죠? 시간이란 물리 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해서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적인 정보는 즉 생식 과정을 통해서 자손에게 대를 이어서 전달이 된다. 이게 이제 유전이 될 겁니다. 유전. 자, 그 다음에 8번째 적응이 돼요. 8번째는 적응. 자, 그 다음 9번째는 진화가 됩니다. 뭐 적응이나 진화나 이건 이제 진화학 쪽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적응이라고 하는 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즉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을 때 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형질에 대한 변화가 있다. 이건 적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유전자 풀에 대한 변화로 환경에 적응했다. 이건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고교 과정에서는 이 적응과 진화를 구분을 잘 안 해요. 근데 저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진화학 파트에서 구분을 하고 적응과 진화 정리를 좀 합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자, 10번째는 발생이에요. 자, 발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죠. 자,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하나의 수정란이 형성되면, 자, 여기요. 정자 있고, 난자가 있고요. 얘네가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수정란이 나올 겁니다. 얘는 단순하게 세포일 뿐이죠. 물론 발생학적 관점에서 전분환응이 있다 혹은 전분환응이 없다. 이걸 이제 뭐 구분할 필요 없이 어쨌든 하나는 세포에 불과합니다. 수정란은. 자, 근데 이 세포가 세포 분열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하나의 완벽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전체 과정을 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10가지까지 했죠. 11가지인데 일단 10가지까지 먼저 정리한 다음에